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공개되었는데요. 중증외상센터는 한국의 응급의료 현실을 배경으로 한 의학 드라마로 주인공 백강혁이 국내 병원의 중증외상센터에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 드라마는 외상 치료 과정과 의료진의 헌신을 긴박감 넘치는 장면과 함께 보여주며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에서는 외상외과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같은 다른 진료과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응급의학과와 협업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지곤 합니다. 응급의학과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가장 먼저 진료하는 과로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핵심입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외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급질환을 다룹니다. 오늘은 중증외상센터를 통해 응급의학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중증외상센터를 통해 응급의학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학과는 급성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분야입니다. 주로 응급실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원인과 중증도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및 전공의 교육과 응급처치와 기본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며 새로운 응급치료법과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도 수행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다양한 질환과 외상을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므로 폭넓은 의학적 지식과 신속한 판단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긴급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다뤄야 하기에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진료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응급 환자부터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시간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환자들까지 폭넓은 환자를 만나고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 뇌신경계 이상, 호흡기 문제, 심각한 외상 등으로 위급한 상태에 처한 환자를 비롯해 출혈, 골절, 화상과 같은 손상 환자, 중독 환자, 그리고 정신과적 응급 상황까지 발생한 환자들을 진료하게 됩니다. 응급실에서는 다양한 응급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복통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의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발열이나 의식저하로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교적 드물지만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의식저하, 흉통, 호흡곤란, 마비, 심한 복통과 구토, 혈변, 지속적인 출혈, 자살 시도, 추락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응급실에서는 A, B, C, D, E 순서로 환자 평가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A는 에어웨이, 기도 확보 및 경추 보호를 말합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가 막혀 있는지 살펴봅니다. 기도 폐색이 있으면 즉시 기관 삽관을 시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윤상 갑상막 절개술과 같은 응급 기도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경추 보호를 위해 경추 보호대를 적용합니다. 다음 B단계는 브리딩, 호흡 및 산소 공급 확인을 말합니다. 흉부를 시진, 촉진, 청진하여 기흉, 혈흉, 긴장성 기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긴장성 기흉이 발견되면 응급 흉광 천자를 시행하고 개방성 기흉은 3면 밀봉 드레싱을 시행합니다. 혈흉이 의심되면 즉시 흉관 삽입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환자가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C단계는 서큘레이션, 수단 및 조절을 말합니다.
순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고 쇼크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자가 심한 출혈이 있으면 압박지혈, 지혈대, 수술적 지혈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맥로를 확보한 후 수액과 수혈을 신속하게 투여하여 혈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혈이 계속된다면 응급 개복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순환이 안정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중요합니다. D단계는 디서빌리티, 신경학적 평가입니다. 환자의 글래스고우 코마 스케일 점수를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체크해 뇌압 상승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의식 변화가 심하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 CT 촬영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개두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2단계는 익스포저 앤 인바이런먼트, 전신 노출 및 체온 유지를 말합니다. 출혈, 골절, 화상 등의 손상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저체온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가 체온을 급격히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온을 유지하며 처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란 응급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받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사망률을 낮추고 쇼크를 예방하며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치료를 통해 불필요한 합병증을 줄이면 의료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상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119 구급대원은 사고의 기전과 외상의 정도, 그리고 현장에서 평가한 환자의 상태를 병원에 미리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준비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처치가 가능해집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응급실 기본검사와 응급 영상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CT 촬영이 매우 중요한데 내부 장기 손상이나 출혈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외상 환자의 치료 과정은 일반적인 응급 환자와 기본적인 원칙은 비슷하지만 외상 환자는 더 많은 의료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혈 조절, 골절 치료, 수술적 처치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나 수술적 치료나 중환자실 치료가 이루어진 뒤 회복 상태에 따라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상의 정도에 따라 장애 여부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현장 응급의료소가 운영되며 응급 처치를 위한 병원 출동 시스템과 환자 이송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가동됩니다. 이후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는 재난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대규모 환자 수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결국 외상 환자의 치료는 신속한 정보 공유부터 체계적인 검사와 치료,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증 외상센터를 통해 응급의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드라마 속 긴박한 장면들이 실제 응급실에서도 매 순간 벌어지고 있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은 현실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응급의학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저희 보람의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언제나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위급한 순간 필요한 의료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